우리 동네 배움터. 다 같이 놀자 동네 한 바퀴.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 한 바퀴.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의 유익한 강좌들을 소개하는 우리 동네 배움터 이규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라디오에서 만난 지 이제 2달입니다. 분명히 재미있게 듣고 계실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 2달 동안 여러분의 피드백을 제가 별로 듣지 못했습니다. 제 지인들이 몇 명 잘 듣고 있다는 얘기를 하긴 하던데 예의상 하는 소리는 아니겠죠. 그래서 제가 우리 동네 배움터 전용 이메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우동터 WOODONG 우동터 골뱅이 gmail.com입니다. 우동터 WOODONG 골뱅이 gmail.com 이것으로 사연, 출연 신청, 제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푹 빠져있는 노래 가사가 생각이 납니다. 내가 늘 바란 건 하나야, 한 개뿐이야, 달디단 밤양갱. 제가 바라는 건 여러분의 이메일 한 통입니다. 우동터 골뱅이 gmail.com. 떠나는 길에 네가 내게 말했지. 너는 바라는 게 너무나 많아. 잠깐이라도 널 안 바라보면 머리에 불이 나버린다니까. 나는 흐르려는 눈물을 참고 하려던 얘기를 어렵게 누르고 그래 미안해라는 한마디로 너랑 나는 마무리했었지. 달디 달고 달디 달고 달디단 밤양갱 밤양갱. 내가 먹고 싶었던 건 달디단 밤양갱 밤양갱이야. 떠나는 길에 네가 내게 말했지. 너는 바라는 게 너무나 많아. 아냐 내가 늘 바란 건 하나야, 한 개뿐이야, 달디단 밤양갱. 달디 달고 달디 달고 달디단 밤양갱 밤양갱. 내가 먹고 싶었던 건 달디단 밤양갱 밤양갱이야. 상다리가 부러지고 둘이서 먹다 하나가 쓰러져 버려도 나라는 사람을 몰랐던 넌 떠나가다가 돌아서서 말했지. 네, 여러분들이 방금 들으신 오프닝 음악은 비비의 밤양갱이었습니다. 오늘 이 밤양갱 같이 영양 가득한 강좌를 우리 대구 동구에서 운영하고 계신 선생님 2분을 모십니다. 기대해 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번 달 우리 동네 배움터 강사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에도 2분을 모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서로 다른 장소에서 다른 주제로 강의를 하고 계신 2분입니다. 떡과 그림 2분을 굳이 한 번에 부르자면 그림의 떡. 빨리 만나보시죠. 동천신협 본점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생활떡 만들기라는 그런 강좌의 제목으로 가르치고 계신 정미자 선생님 나오셨고요. 아트 프로슈머에서 알고 보면 쓸모있는 미술 감상이란 강좌를 운영하고 계신 권수경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동네 배움터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와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정미자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동천신협 동네 배움터에서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는 생활떡을 만들기 강좌를 맡고 있는 정미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권수경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동구 혁신도시에서 보는 즐거움을 함께하는 알고 보면 쓸모있는 미술 감상이라는 강좌를 운영하고 있는 권수경입니다. 네, 그러면은
먼저 떡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니까요. 정 선생님 자랑을 좀 많이 썩어가지고 본인 강좌를 좀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랑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좀 그렇고요. 저는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는 생활떡 만들기 강좌를 말 그대로 누구든지 떡의 기본만 배우면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가 흔히 먹는 주전부리처럼 만들어 먹을 수 있도록 네. 만들어진 강좌이거든요. 음. 일상에서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떡을 위주로 해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고요.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은 동구청의 평생학습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떡 저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제 떡을 사 먹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내가 만들어 먹겠다. 내가 만들겠다라는 건 좀 특별해 보이는데 처음 떡을 만들게 되신 계기가 있을까요? 예. 저는 2019년도 봄에 동네 찻집을 갔는데 거기서 앙금 플라워 디저트가 나왔더라고요. 네. 거기서 제가 반해서 네. 하고 싶다. 이래가지고 수소문을 했죠. 가르친 데가 주변에는 잘 없어요. 네. 없어서 동구 여성문화센터가 거기 그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래가 그 과정을 2달 동안 배웠는데 양이 안 차더라고요. 양이 안 차서 네. 다시 검색을 해갖고 시내에 정상적으로 가르치는 학원을 찾아갖고 네. 제가 배우게 됐고요. 거기서 거기서 사실 앙금 플라워를 배우러 갔었는데 거기는 뭐 떡 위주로 떡 국가 자격증 취득을 한 그런 곳이라서 자연스럽게 떡을 하게 됐습니다. 됐고 그 과정을 거치면서 저는 원래 떡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많이 좋아하고 이렇지는 않은데 자격증을 취득하고 가까이서 접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떡을 만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떡을 이제 어디 가서 드셨다고요? 동네 찻집. 동네 찻집에서 디저트를 드시고 나서 떡에 앙금 네. 플라워를 얹었는데 네. 맛도 있고 너무 이뻤어. 거기 반했어 제가. 거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냥 자주 단골처럼 다니시면 되는데 상당히 진취적이신 분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거는 해야 되는 성격이라 해야 됩니다. 네, 좋은 성격인 거죠. 네. 그러면 이렇게 떡을 만드시면서 또는 뭐 떡과 관련된 그런 기억이나 추억이 또 따로 있을까요? 예, 있죠.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려갖고 나이가 있다 보니까 요즘 젊은 분들하고 달리 저희들이 예전에 어린 시절에 시골에 가면은 큰 행사가 있으면 떡을 만들고 잔치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하는데 그때는 디들방아를 찧었어요. 디들방아를 찧어갖고 그 숙모들하고 전부 모여갖고 떡을 만드시는데 그 떡이 이제 행사에 쓸 거니까 묘사에 쓸 거니까 많이 주잖아요. 맛만 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밤에 할머니하고 다 주무시는데 다락방에 올라가서 네. 훔쳐 먹다가 네. 그 다음 날 묘사에 쓸 건데 아작이 났습니다. 종아리 났어요? 맞고 네. 했는데 그때 그 떡맛이 지금 생각하면은 찰떡이에요. 네. 밥알이 있는 찰떡이었는데 거기 뭐 콩가루만 묻혀놓은 건데 지금 그 맛을 느끼려고 제가 동네 떡집이라든가 떡이 괜찮다 하는데 찾아가 보거든요. 근데 그 맛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즘도 지금 되게 많이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알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그 몰래 먹어야지 맛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몰래 먹는다기보다도 그 옛날에 어르신들의 손맛, 어머니들의 그 맛이 지금은 전부 기계화되고 이래 하니까 그 맛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어렸을 때 훔쳐 먹은 떡 너무 그렇죠. 맛있었고 결국에는 떡을 만드는 사람이 됐고 그렇죠. 또 떡 만드는 걸 가르치는 사람도 네. 되셨군요. 재밌는 얘기입니다. 떡을 집에서 만들면 뭐가 좋을까요? 이 사 먹는 것과 차이가 있나요? 예,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제가 직접 집에서 만들면은 내가 원하는 재료를 마음껏 쓸 수 있고 그리고 바로 즉석에서 만들어서 먹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고요.
대부분 일단 요즘은 건강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당을 줄인다든가 그런 거를 마음대로 유도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일단 뭐 재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사 먹는 거하고는 바른 먹거리다. 건강을 생각하는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재료를 하나하나 내가 고를 수 그렇죠. 있고 예. 그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 그리고 떡이 근데 그 자체가 당 같은데 그 당도 줄일 수 있다고요? 설탕이 빵도 그렇고 모든 게 그렇잖아요. 레시피가 있어갖고 그 분량만큼 넣어야 되는데 내가 단 거를 싫어한다 하면은 저는 떡을 만들면은 그 레시피에 80%밖에 안 넣거든요. 그거를 내가 더 싫으면 더 줄여도 되고 네. 마음대로 조정이 되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 그렇군요. 예. 네, 그리고 생활떡이라고 하셨는데 그 생활떡이라면 집에서 만들 수 있는 것 같은데 뭐 필요한 장비와 도구가 있을 것 같아요. 뭐가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제가 생활떡이라고 이름을 붙인 건 누구나 떡의 기본만 알고 몇 가지 재료만 냉장고에 보관을 해놓으면은 항상 식사 때 반찬을 하듯이 언제라도 편리하게 바로 해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붙인 이름이거든요. 선생님이 직접 이름 붙인 거예요? 예. 생활떡이라고? 예, 그냥 그런 말이 프로그램에 제가 넣은 거예요. 그리고 저는 우스갯소리로 수강생들에게 이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떡 찌는 것을 나물 삶듯이 한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 집에서 우리가 주부들은 보통 나물 삶는 거는 거의 기본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떡 찌는 것을 나물 삶듯이 기본으로 뭐 부담 없이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뜻이고요. 그렇군요. 저는 나물도 안 삶아봐서 저도 안 무슨 삶아서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쉽다는 얘기군요. 네. 그래서 어떤 장비가 필요합니까? 네, 떡을 찌기 위해서 뭐 집에 가정 생활에서 별로 특별하게 구입해야 될 부분은 없고요.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ጭ기에 면보만 있으면 가능하거든요. 찜기가 필요하고 예, 면보 필요하고 면보가 있고 네. 그리고 뭐 그래 그 두 개만 있으면 가능한데 그래도 나는 모양을 내고 싶다. 뭐 어떻게 틀을 갖고 싶다 하면은 그 기구 파는 데 가서 무스 틀이라고 무스링 틀이라고 네. 거기 스테디로 만든 게 있어요. 그런 거 하고 무슬링 트리? 예, 무스링 하는데 떡을 찌면 케이크를 하면 둥글게 나오잖아요. 네. 그 테두리 하는 그런 태가 있어요. 네. 그런 거라든가 그 모양 틀 그런 게 상당히 많이 나와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모양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별로 뭐 없네요. 없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네. 생활떡이라고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잘못하다가 떡집 다 망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 강의에서 배울 수 있는 떡의 종류가 뭐가 있습니까? 제가 하는 강의에서는 가장 일상에서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쌀로 만드는 떡하고 쌀떡. 예, 쌀로 만드는 떡하고 쌀떡 종류에는 주로 백설기, 흔히들 알고 있는 뭐 호박설기, 쑥설기 이런 설기 종류가 있고요. 그리고 찹쌀을 이용한 찰떡 있죠. 앞에 거는 맵쌀이었고. 예, 앞에 거는 네. 맵쌀이고 네. 뒤에는 그 찹쌀하고 네. 찹쌀을 이용해갖고 영양떡 모든 잡곡이라든가 콩 이런 부분을 전부 다 넣어 만드는 영양떡, 건강떡 이런 게 있고 또 찹쌀을 이용한 모찌 종류. 모찌. 요즘 젊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과일 모찌. 과일 모찌. 예, 그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강생들이 어떤 떡을 만들 때 가장 반응이 좋던가요? 가장 일단은 저희 수강생들이 해서 떡을 직접 해서 만들어 먹어보잖아요. 설기가 괜찮아요. 커피 설기. 커피가 들어간 커피 설기인데. 커피가 들어간 설기. 예, 커피 설기하고 백설기라도 시중에 파는 설기하고는 다르게 제가 배합을 했거든요. 그 배합도 제가 만든 건데 네. 학원에 있으면서 그래갖고 그 커피 설기가 인기가 있고 건포도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그게 아무것도 들어가야 안 들어갑니다. 그래도 맛있습니다. 치즈가 그래요? 들어가기 때문에. 오. 치즈가 들어가기 때문에 젊은 취향이고요. 커피하고 마시면 상당히 맛있습니다. 네. 아니 결혼떡 돌릴 때 백설기 많이 돌리잖아요. 근데 그거하고는 개념이 약간 다릅니다. 달라요. 예, 제가 맞는. 거기는 일반적으로 시중에 파는 거는 백설기라면 쌀가루, 설탕, 물, 거의 뭐 이제 또 술 막걸리를 넣는 부분도 있고 한데 다한데 저는 아몬드 가루부터 치즈부터 들어가는 종류가 좀 있어요. 어.
제가 손자들인데 어떻게 하면은 건강한 떡을 만들어 줄까 싶어 갖고 만든 레시피거든요. 네. 아, 이게 얘기만 들어도 이게 입에 침이 돋는데요. 오늘 제가 기대하기로는 좀 샘플 갖고 오실 줄 알았어요. 먹으면서 방송할 줄 죄송합니다. 알았는데. 한 번 더 하게 해주시면 샘플 만들어 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혹시 그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그 아까 뭐라고 커피 설기 뭐 커피 이런 설기. 것도 있고 현대적 요모를 그러니까 그 요소를 가미한 떡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또, 예, 그렇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거기 이제 말씀드린 대로 치즈 설기, 치즈. 예, 커피 설기 있고요. 네. 치즈로 해갖고 그리고 이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귤모찌, 밀가모찌, 아. 딸기모찌. 그리고 의외로 바나나 모찌가 인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유형. 뭐 만주 쪽으로는 이제 쌀이 아니니까 한데 젊은 분이 떡으로도 많은 걸 만들고 떡으로도 카스테라를 만들고 네. 상당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마 옛날 어른들은 콩떡 이런 거를 좋아하시는데 젊은 분들은 그런 부재료가 안 들어간 단순하면서도 현대 건강을 맞는 네. 치즈 이런 걸 많이 좋아하죠. 네, 제사상에 만약에 이런 치즈 설기 이런 거 올린다고 치면 조상님들이 뭐라고 하실까요? 그 뭐 어르신들도 현대 강하게 맞춰서 드셔야 안 되겠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괜찮다. 네. 아, 이런 생각. 좋습니다. 그리고 수강생들이 그 떡을 만들다가 어려움을 겪기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흔히 겪는 어려움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떡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저도 처음에는 떡을 어떻게 집에서 사 먹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이 시기에 잘못되었구나 싶었고요. 가장 힘든 게 수강생들이 힘들어하는 게 물죽입니다. 물죽이. 예예, 물 반죽, 물 잡는 거거든요. 네. 다른 거는 전부 다 레시피대로 계량을 하면 돼요. 계량을 네. 하면 되는데 물의 양은 항상 10에서 15% 이렇게 나오거든요. 쌀가루에 이제 우리가 방앗간에 가면은 쌀을 빠주잖아요, 가루를. 그러면 수분이 많이 함유가 됐을 때 하고 건조했을 때 하고 그 가루의 차이에다가 수분 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 물주기를 되게 힘들어 하시고요. 그런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힘들지만 그것도 이래가지고 물감을 잡는 방법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몇 네. 번 해보시면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네. 뭐 계량컵 뭐 이런 게 있으면 좀 좋겠네요. 물주기는 네. 손으로 합니다. 어. 왜 이거 반죽은 손으로 잡았다가 펴보고 열어갖고 던졌다가 안 깨지는 정도. 그거는 제가 다른 거는 계량컵을 써갖고 설탕은 몇 프로 계량을 하면 되고요. 네네. 물주기는 10에서 15%이기 때문에 유동적이잖아요. 네. 이 감은 반죽을 해서 네. 만져보고 느껴야 되는 그런 감이 약간 그런 차이가 느낌이 있습니다. 필요하군요. 네, 그렇죠. 감이 필요합니다. 이 과학을 넘어서는 느낌 이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렇군요. 선생님 이 강의를 언제부터 하게 되셨습니까? 네, 저는 강의는 21년 하반기부터 하게 됐고요. 그 계기는 제가 학원에를 갔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떡제조 기능사 국가 자격증을 따고 떡 제조 기능사. 예, 거기 몇 년 전부터 국가 자격증으로 돼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 국가 자격증을 따고 앙금 플라워 강사 자격증을 따면서 그 또 실습을 제가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회 나오면 자격증만으로는 안 되니까 네. 학원에서 몸담고 좀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때 학원 원장님의 권유로 제가 강의를 하게 됐었거든요. 네, 그 거기- 학원에 뭐 다른 수강생들도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예. 딱 선생님을 꼭 집어서 제가 민모가 되지 않습니까? 얼굴이. 라디오 방송이라서 못 보여드려서 아쉬운데. 아름다우십니다. 네. 제가 증인입니다. 네, 거짓말 아닙니다. 네. 그래서 미모가 되기 때문에 추천을 받으셨군요. 사실은 미모는 아니고요. 제가 조금 한다고 하면 좀 열정적이 있었나 봐요. 네. 그리고 제가 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사회에 경륜도 있고 하는 활동도 많고 이러니까 하면 좋겠다 이렇게 권유를 하셔갖고 그래가 한 겁니다. 미모하니까 좀 부끄럽네요. 나이도 뭐 많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가르치는 거에 좀 재미를 느끼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인상 깊었던 수강자 떠오르는 분들이 좀 계신가요?
예, 제가 뭐 시간이 오랜 시간은 아니어서 크게 많은 분들은 기억이 안 나는데 3년 전에 저희들이 제가 학원에 있을 때 20대 젊은 남매가 왔었어요. 남매가 예, 예. 20대인데. 예, 예. 오. 누나, 남동생 이렇게 왔었는데 와가 이 친구들이 떡하고 앙금플라를 같이 배운 거예요. 앙금플라를 배웠는데 생각보다가 저는 여성이고 하니까 누나가 훨씬 잘할 걸 생각했는데 네. 남동생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꽃 짜는 것도 너무 세심하고 잘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 남자들이 저는 이제 생각을 했었죠. 공방을 둘이가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늘 와서 하느냐 티격태격 싸우는 거예요. 동생이 누나 좀 잘해라고. 그게 뭐냐고. 그래 할 말이 똥손을 할 수 없어. 이러면서 똥손. 네, 똥손을 할 수 없어 이러면서 네. 거의 2달 했었는데 일주일에 2번씩 거의가 뭐 싸우다시피 그래갖고 배우고 간 적이 있거든요. 거기 지금도 의하고 지금 잘하고 있나 이런 궁금증도 생기고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네, 그럼 혹시 이 방송을 들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럼 한번 연락 주세요. 네, 연락 달라고 하십니다. 그 20대는 뭐 학원 다니고 취업 준비하고 뭐 영어 공부하고 그러느라 바쁠 텐데 그런데 또 그렇죠. 떡을 배우러 왔다는 것 자체도 좀 특이하네요. 예, 예. 근데 생각보다가 이 친구 말고 또 30대 젊은 친구가 떡을 배웠어요. 배워갖고 나중에 보니까 지금 서구에서 모친하고 엄마하고 떡집을 하고 있거든요. 되게 잘해요. 그래갖고 저는 동구에 있지만 행사가 있으면은 거기 주문을 합니다. 대량 주문은. 떡이 네. 우리가 저는 간이 맞다, 당도도 맞다. 주변에 제가 떡집 몇 군데를 주문을 해봤지만 그 친구 떡이 맛있어서 멀어요. 멀지만 제가 그쪽에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행사들. 그렇군요. 네. 선생님은 이 떡집을 따로 운영하는 건 아니신가 봐요? 예, 운영을 하진 않고 저는 거의 한 달에 한 10번 정도 떡을 만들고 케이크를 만들어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떡을 만들어서 예, 어디 이제 예. 나눠드리는. 예, 그리고 주로 이제 회원들을 가르치고 있죠. 이제 육성시키기 위해서.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떡이 선생님의 인생에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도 좀 궁금해지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래요. 저는 이제 자꾸 나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은 인생 3모작으로 제가 시작을 떡을 했거든요. 1모작은 직장 생활을 했었고 결혼을 하고 2모작은 나와갖고 한 10년 동안 사회생활을 했었고 네. 그냥 돌아다녔어요. 네. 그게 사회생활이고 뭐 사회생활, 뭐 조직생활. 아니요, 네. 뭐 단체생활 이렇게 단체생활. 많은 경험을 하고 다녔고 3모작은 이제 떡으로 시작이 됐거든요. 했는데 저는 이 떡이 제 인생에 경로당에 가면 어르신들이 늘 하트를 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 제게 떡은 경로당의 하트장 같다. 화투장 같다. 예, 핫도장 같다. 그런 예. 생각을 하거든요. 없어서 안 되는 건 알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존재로서 대화에 물꼬를 터주고 그지. 그런 부분이 제가 앞으로도 해야 되겠다. 저런 걸 떡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제 남은 인생에 이 떡이 에락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렇군요. 그 사람들에게 또 행복을 주고 또 기쁨을 주는 그런 떡, 그것을 만들면서 인생 3모작을 살고 계신다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수강생들도 상당히 좋아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 우리 한번 수강생들의 후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막상 배우고 싶어도 접근성이 떨어지면 망설이게 되는데 가까운 곳에서 동네 배움터가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손쉽게 혼자서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떡 레시피와 함께 강사님의 설명이 참 재밌었고요. 다음에도 다른 수업을 또 하고 싶었습니다. 동네 배움터에서 앙금 플라워 떡케이크 만들기를 했는데 넓은 장소에서 꼼꼼히 레시피를 알려주시는 강사님 덕에 즐겁고 재밌는 시간이었어요. 제가 만든 떡케이크를 선물도 했고요. 자주 강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소감을 좀 들으셨는데 어떻습니까?
강의할 때 신경을 써서 정말 잘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접하고 부담 없이 집에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일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를 위한 교육 과정도 좀 다양하고 주변에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이 수강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게 돈벌이도 될 수 있을까요? 창업 같은 거 가능할까요? 예, 가능하죠. 가능한데 생활떡 수강 한 번 수강으로는 사실 떡집 창업은 힘이 들고요. 그리고 떡의 유형이 워낙 다양하고 종류가 많기 때문에 떡집 창업보다는 공방적으로는 네. 조금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떡집 창업 같은 경우에는 교육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종류의 떡을 내가 해야 되겠다 전문적으로 거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창업 과정이 있어요. 네. 그 교육을 한 6개월 정도는 이수하고 하셔야 네. 실패가 적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예. 그 서구에 계신다는 예. 그분은 얼마나 수강하셨습니까? 거기도 한 6개월 정도 했죠. 6개월 했는데 그분은 예전에 엄마가 조금 떡을 하셨대요. 그래갖고 지금은 맛집이고 지금 되게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떡이 3D 업종이잖아요. 그래요? 돈은 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고 그래갖고 저보고도 떡집을 하러 가는데 3D 업종이라고. 그래갖고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업으로 하기에는 이제 육체적으로 좀 고될 수는 있겠군요. 젊은 사람들은 괜찮은데 이제 조금 연세가 드신 분들은 전부 다 들었다 놨다 하는 힘쓰는 일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빵도 마찬가지고 분류가 좀 힘든 작업이다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떡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체력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그렇죠. 되겠군요. 예. 운동을 좀 열심히 미리 해놓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선생님한테 떡 만드는 법을 좀 배우고 싶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제가 하는 프로그램은 동네 배움터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동네 배움터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항상 같은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되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딱 정해진 날짜는 없습니다. 없는데 그렇지만 동구청 홈페이지나 또 대구시에 보면 평생학습진흥원이 있잖아요. 네네. 거기도 시민 강사하고 상당히 많으니까 그거를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주변에 아니면은 복지관도 하는 데가 좀 있어요. 네. 그쪽으로 문의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선생님한테 배우려면요. 제인데 배울 거. 그래 제인데 배우려고 하면 그냥 연락 주시면 되죠. 제 번호로. 그리고 지금 강좌 열려 있지 않나요? 있습니다. 배움터. 5월 29일부터. 네. 5월 29일부터 예, 지금 7월 1일까지가 12회 수업으로 지금 잡혀 있는데요. 그것도 동네 배움터. 동네 네. 배움터 지금 동구청 홈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 사실 저희인데 딱 배운다고 말씀을 드리기가 제가 이거를 전업으로 완전히 이게 메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강좌 기간에만 제가 하고 있다는 점 양해를 구해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운이 좋으면 선생님한테 배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마지막 질문입니다. 앞으로의 계획, 목표는 뭡니까? 예, 저의 앞으로 계획은 네. 좀 더 다양한 떡을 연구해서 지역민들의 봉사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제 궁극적인 목표는 한방떡이거든요. 한방떡. 처음부터 그랬었고요. 한방 재료를 사용해 갖고 저희들이 설탕 양을 최대한 줄이고 뭐 당뇨라든가 떡을 깊이 드셔서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거기에 맞는 재료를 활용해 갖고 누구나가 드실 수 있는 떡, 그런 건강한 떡을 만드는 것이 저의 처음부터 목표였고 지금 바람입니다. 네, 멋지시네요. 멋집니다. 네. 떡 자체도 뭐 충분히 한국적인 것이지만 한방 재료까지 넣는다면은 정말로 한국적이고 또 경쟁력 있는 그런 떡이 될 것 같습니다.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때 부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그러면은 음악 듣고 다음 주제인 그림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정 선생님, 신청곡 하나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영탁의 갑 좋아합니다.
목적지에 닿을 수 없다고 출발도 할 수가 없나 가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꿈조차 꿀 수 없나 하나뿐인 인생에 값을 매기려 하고 일렬정된 나란히 줄을 세우려고만 하네 금수저와 흑수저를 나누고 가진 것을 자랑하기 바쁘고 1등급과 2등급을 다투고 내 인생은 얼마짜리냐 값을 몰라도 좋다 가슴으로 다 느끼니까 답이 없어도 좋다 삶은 과정일 뿐이니까 따라라라라라라라 그저 춤이나 추자 따라라라라라라 난 노래나 불러보련다 hey. 하나뿐인 작품은 값을 매길 수 없고 너의 존재 그 잡채로 밝게 빛이 나네 잔소리는 한쪽 귀로 흘리고 쓸데없는 말은 웃어 넘기고 남의 일은 그만 신경 끄시고 네 인생은 얼마짜리냐 값을 몰라도 좋다 가슴으로 다 느끼니까 답이 없어도 좋다 삶은 과정일 뿐이니까 네, 영탁이 부른 갑. 네, 갑 듣고 오셨습니다. 그럼 이제 미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미술에는 좀 컴플렉스가 있는데요. 미술에 대한 지식도 별로 없고 감상하는 방법도 잘 모르겠어요. 그림을 잘 그려본 적도 없습니다. 성인이 돼서 사실은 그림을 그리려고 몇 번 노력은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생각이 든 거는 이거야말로 재능의 영역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저한테는 좀 부러운 분이세요. 이분은 권수경 선생님입니다. 먼저 그 강좌 소개와 자랑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요즘 그림 감상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고 또 컬렉팅 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많이 핫한 강좌예요. 핫하다. 네. 저희 알고 보면 쓸모있는 미술 감상 수업은 그림을 보는 방법을 좀 쉽게 터득하고 하나의 작품 감상이 나에게 새로운 의미로 자리 잡아서 좀 내 삶을 지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림 네. 보는 법 이러면 이제 그게 감상하는 법인 건 알겠어요. 네. 그런데 또 혹시 이게 나중에 값이 오르는 그림 찾는 법 이런 것도 포함이 될까요? 그런 거는 아직 넣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은? 근데 제일 보통 그런 관심을 많이 가지시죠. 그래서 사실 이 그림은 지금 얼마입니다. 이 정도까지는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네. 일단 저희 강좌는요 쉽고요. 사실 조금 어렵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좀 쉽고요. 재미있어요. 그래서 한번 들으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서 재수강률이 100%입니다. 네. 100%. 네. 무엇보다도 혼자서 감상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감상 방법들을 같이 체득한다는 게 좀 특징이고요. 일방적으로 강사가 강의만 하는 게 아니라 수강생들이 느낄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네. 어른 수업도 재밌어야지 애들만 재밌으라는 법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런 생각으로 임하고 있기 때문에 공간 분위기도 해당 작가의 특징으로 막 연출을 막 하고요. 그리고 때로는 막 관련 있는 이벤트를 막 열기도 해요. 네. 그리고 종강 파티가 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음식을 가져와서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럼 그 작가에 따라서 뭔가를 연출한다고 네. 하셨는데 최근에 했던 기억에 남는 그런 그 연출이 있었을까요? 그럼요. 예를 들면 쿠사마 야에이 작가를 얘기를 할 땐
그 공간의 온 사방을 제가 땡땡이로 도배를 합니다. 아, 그분이 네. 땡땡이로 유명한가 그렇죠. 보죠. 예. 아, 저도 땡땡이를 네. 치는 학생들이 많이 있긴 한데는 좀 다른 땡땡인데 아, 네네. 어쨌든 그렇게 도배를 한다거나 네. 그리고 이벤트 같은 거는 뭐 예를 들면 쿠사마 야요이를 이제 같이 계속 예를 들면 쿠사마 야요이가 콜라보를 많이 했거든요. 땡땡이로.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페로로세에다가 점땡땡이를 붙여가지고 네. 나눠드립니다. 네. 예, 제가 이렇게 지금 제안하고 있는 중이라고. 아, 초콜릿. 네네네. 네, 우리는 KBS가 아니니까 이렇게 그냥 막 얘기해도 되죠? 이렇게 해야 되나요? 네. 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네. 하여튼 그래서 그렇게 좀 어른 수업이지만 너무 딱딱하지 않게 그리고 미술 감상이라는 그 미술 감상이 가지는 편견을 조금 무너뜨리고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최근에 한 수강생분이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저희 수업을. 뭐라고요? 선생님 이 수업은요. 볼거리 그래서 찍을 거리 그리고 참여할 거리가 있어서 너무 좋아요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아.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가 저희 수업의 자랑입니다. 네, 뭐 자랑이 정말 많은데요. 네.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열심히 자랑하시는 거 보니까 또 그것도 부럽네요. 자, 그런데 혹시 선생님도 직접 작품을 만드시는 그런 활동도 하시나요? 네, 제가 미술 교육 전공을 미술 대학을 전공을 했고 다시 할게요. 미대를 나오셨고. 네, 제가 미대를 나왔고 또 회화 전공을 했어요. 네. 그런데 작품 활동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후에 교육대학원에 진학을 했는데 그때 좀 확실히 깨달았어요. 나는 작가가 아니고 교육자다. 아, 그러니까 작가가 아니고 교육자다. 네네, 작품 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네. 나는 교육자다. 작품 활동의 벽을 느끼셨습니까? 아니면은 교육 활동의 재미를 느끼셨습니까? 후자라고 제가 전자도 좀 있는데 네, 후자가 좀 더 맞다 이렇게 느낀 건 정확하게는 사실 교육자라기보다는 작가들과 대중 사이를 이을 징검다리가 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 징검다리. 네, 왜냐하면 좋은 작품은 진짜 많고 그리고 매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나까지 보탤 필요는 없고 근데 이걸 보는 사람들이 너무 적다. 이 작품은 많은데 이 작품을 관심 가지고 즐기는 사람이 너무 없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거리감을 좀 좁히고 싶었어요. 아, 좋은 작품이 계속 나오고 있군요. 그럼요. 네. 친구가 모르시잖아요. 아니, 저는 인상파에서 그쳤는데. 그래도 많이 가셨네요. 아, 인상파. 그래요? 아, 예. 그 이후로도 예, 충분히 좋은 그럼요. 작품이 많다. 네. 그렇군요. 이 미술에 어떻게 처음에 입문하게 되셨습니까? 뭐 자랑 계속 이어가자면 네. 사실 뭐 초등학교 때부터 그림 잘 그렸습니다. 네, 소질 있다는 말 많이 들었고요. 그랬겠죠. 네. 미대 가셨으니까. 네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당시에는 좀 일찍이지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미대 진학을 위해서 미술 입시 학원을 다녔었어요. 그래서 대학 다닐 때는 사실 막 공부도 해야 되고 시험 쳐야 되고 이래서 그림을 즐긴다는 생각은 좀 못했는데 대학원을 가서 드는 생각이 이거는 보는 즐거움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꾸준히 그런 프로그램을 계속 기획하고 운영해 본 그런 경험을 지금 살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소질이 있었고 네. 미대도 가셨는데 근데 진짜로 즐기기 시작한 것은 대학원에 진학한 네네. 이후군요. 네네. 아, 그러면 우리나라 미대 교육의 문제점도 좀 여기서 드러나는 것 아닌가 싶기도 너무 하고. 정확하게 잘 짚어주시는데요. 아, 그래요? 왜 즐기지 못했을까요? 대학교 때는? 사실 미술 교육의 문제라기보다는 뭐 이제 이게 왜 좋아하는 일을 업으로 했을 때 사실 이제 즐기지 못하는 것처럼 네. 이제 그것을 창조를 해내야 되고 그리고 또 시험을 치고 네. 그리고 발표를 해야 되고 이런 어떤 스트레스들이 그런 영역을 조금 줄였던 거 아닌가? 네, 그래서 근데 그 뒤에는 조금 좀 보는 게 재밌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왜냐하면 학교 다닐 때는 그림 보러 가잖아요. 대학생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를 뭐로 했지? 막 이런 걸 봐요. 왜냐하면 이제 나도 창작을 해야 되니까 이제를 뭐지? 이 방법을 썼어? 이 방법 도대체 뭐지? 막 이런 식으로 그림을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그림에 대한 어떤 뭐 즐거움 자체를 느낄 수는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저도 뭐 건축학과 학생들이 어디 건물 보면은 맨날 이거 뭐 두들겨보고 뭐 그렇죠. 긁어보고 네네. 뭐 이런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랬군요. 그런데 이제 우리 선생님한테 수강을 하는 학생들은 그런 과정 없이 진정으로 그림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을 배운다고 생각하니까 복 받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미술 감상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 그건 뭘까요? 네. 뭐 사실 감상을 시작할 때 대부분 이제 감상하시는 태도가 좀 얼어 있어요. 네. 감상할 때도 네. 이제 일반 분들이 미술관에 그래도 가고 싶어서 혹은 누구한테 끌려갔는데 가서 보시면 이렇게 좀 태도가 얼어 있는데 사실 요즘 미술관에 가 보시면 솔직히 뭐 도통 봐도 알 수 없는 그림들이 좀 맞아요. 많잖아요. 네. 네. 제 조카가 그린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저 정도면 나도 하겠는데 뭐 약간 이런 생각. 네. 네. 그래서 그런 그림들을 보면서 대부분 어떻게 하시냐면 답을 찾으시려 해요. 예를 들면 작품 의도를 그 작가의 제작 의도를 막 파악하려고 하죠. 맞아요. 저도 네. 그런데. 도대체 이거는 그게 잘못된 건가요? 잘못됐다기보단 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다. 네, 그럴 필요가 없고 답을 찾겠다고 들여다보면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게 되냐면 막 그 팜플렛을 막 글을 읽고 있고 그림을 보러 갔는데 글을 읽고 있고 막 그리고 캡션 그 설명해 놓은 제목이나 이런 거를 막 찾으면서 거기에 막 의존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중요한 건 감상을 할 때 중심은 자신한테 있어야 돼요. 자신한테. 네네. 내가 보기에 끌림이 있고 좋아야 하는 게 그게 먼저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말을 좀 더 쉽게 표현하신 분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즐거운 예감이라는 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대표인 임지영 선생님이 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쫄지 마세요. 이렇게. 쫄지 마라. 네. 가면 작가의 답이 뭐지 이게 아니라 마음에 드는 그림 뭐 있나? 이런 느낌으로 저거 좀 괜찮네. 요런 식으로 보자는 거죠, 우리가. 그게 이제 쪼는 거군요. 저도 감상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그런 뭔가 답이 있는 것 같고 그거를 그 작품의 의도, 주제 뭐 이런 거를 파악하지 못하면 뭔가 교양 없는 사람 같고 뭐 이런 겁이 어떤 것 같아요. 듣고 보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쫄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 맞네요. 그래서 그러면은 기본적 감상법을 좀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감상 방법이요? 네. 감상을 할 때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가서 쫄지 말고 네. 그림을 이제 보는데 그렇게 되면은 어떤 방향으로 이제 하게 되냐면 무의식적으로 그 그림을 봤을 때 떠오르는 감정과 생각을 느끼게 되죠. 무의식. 네네. 그거를 캐치하는 게 사실 먼저고요. 그렇게 감상하는 방법을 직관적 감상 방법이라 해요. 직관적 감상 네. 방법. 네, 그냥 뭐 딱히 명명하지 않아도 되지만 어쨌든 직관적으로 감상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1차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직관적으로 작품을 접하게 되죠. 그렇죠. 뭐 예습을 해오지 않은 이상. 에. 그래서 저는 전시회를 가면 팜플렛이나 도슨트의 설명 없이 일단 한번 그냥 쭉 봐요. 그리고 나서 떠오르는 점을 이제 먼저 저한테 상기시키죠. 그런 후에 도슨트 설명을 듣는다거나 팜플렛을 본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방법을 추가해 가는 걸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 오디오 가이드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네. 그거 먼저 틀고서 막 쫓아다니는데 그럴 필요 없군요. 그러면 너무 이제 급급해져요. 네, 다음 거 또 봐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서 나온 정보에 조금 갇히게 되죠. 그래서 먼저는 그냥 이렇게 그림에 있는 요소들, 색깔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 감정을 먼저 상기시키는 게 좋죠. 네. 그리고 이제 사실 그래서 물론 직관적 감상만으로는 사실 온전히 즐기기는 좀 어려워요. 네, 그거는 솔직한
전공자로서의 보면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네, 보는 것만으로는 어려울 수 없는 게 맞거든요. 어려운 건 여러분만의 일이 아닙니다. 전공하는 저도 어렵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그냥 보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직관적인 감상을 하고 난 후에 좀 더 그 심도 깊게 알고 싶은 그림이 생기면 그 다음에 그 작가에 대해서 혹은 그 시대에 대해서 주루주루 이렇게 두루두루 파악해보는 과정을 겪으면 좀 더 깊이 있게 감동할 수 있어요. 이 과정을 추 체험이라고 하는데요. 이 추가 따를 추예요. 그래서 작가의 작업 과정과 그 심적인 변화를 따라가 보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나의 경험과 중요한 건 내 삶의 정보가 결합됐을 때. 내 삶의 정보. 네, 그러니까 작가 것만이 아니라 내 경험과 내 삶의 정보가 결합됐을 때 진짜 큰 감동이 와요. 그래서 사람마다 감동받는 그림이 다 다른 거예요. 그렇군요. 네네. 추체험. 이거 좀 알아두면은 네, 유식한. 써먹으세요. 네. 써먹으세요. 네. 네. 그래서 난 지금 추체험 하는 중이야. 이렇게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네네. 야, 이거 너무 좋은 정보인데요. 이렇게 미술 감상을 하다 보면 이게 개인의 삶에 어떠한 긍정적 변화도 좀 생길 수 있을까요? 그럼요. 뭐 모든 예술 장르가 다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겠지만 우선 감상을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는 그 자신의 즐길 거리를 좀 구별할 수 있는 자가 되는 일인 것 같아요. 내가 뭘 즐기는 사람인가? 네네네. 이걸 좋아하는 건가? 내가 이걸 즐기나? 이런 걸 구별할 수 있는 자가 되는 일인데 사실 이 말은 제 말이 아니고요. 아이와 미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법이라는 책에서 본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림 감상은 사실 책이나 영화나 이런 거에 비해서 조금 짧은 시간에 호불호에 대한 느낌, 호불호에 대한 것을 끊임없이 느끼고 생각하게 되고 자신의 즐거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항상 보면 타인의 삶을 배려하고 맞추는 사회생활을 많이 주로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와중에 나의 즐거움을 찾고 구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건 참 소중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다른 사람이 좋다고 한 것을 우리가 좋아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부담을 느끼기 쉽잖아요. 그래서 타인의 욕망하는 그런 삶을 살기 쉬운데 내가 좋아하는 게 진짜 무엇인지를 발견해 나가는 그런 근육이랄까요? 그런 게 생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른 관점에서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좀 힘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쉽게 예를 들자면 나한테 새로운 눈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해요. 인생을 살면 사실 굉장히 많은 일이 있잖아요. 네, 근데 예술가들이 워낙 다양한 삶을 살고 비범하니까. 그래서 그런 그들의 삶에서 또 그들의 아이디어에서 내 삶을 좀 조망하다 보면은 어느새 나한테 가지고 있는 문제나 그런 좀 어려운 방향성들도 조금 유연하게 다뤄갈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요, 맞아요. 이 예술가들은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뻔한 시각으로 살아가는 나에게 뭔가 새로운 관점을 줄 수도 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는 선생님 이제 타임머신을 탔다고 해요. 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특별히 좋아하는 작가한테 이제 돌아갈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누구를 만나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어떤 질문을 하고 싶습니까? 네. 갑자기 타임머신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데 특정 작가가 아니고요. 최근에 제가 미드나잇 인 파리라는 영화를 봤어요. 네, 저도 본 적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영화 보면은 타임머신 타고 가듯이 자동차를 타고 다른 시대를 가요. 그래서 많은 예술가들을 만나는 장면이 있거든요. 거기에 미술가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 어떤 특정 시대를 가서 궁금한 게 그때 당시에 보통 파리에 많이 모였어요. 그러면 그 작가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어떻게 이 시대를 자기는 미래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모여서 그들끼리 어떤 얘기를 하고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려고 하는지 그 현장을 보고 싶어요. 어떤 질문을 하고 싶고 이렇다기보다는 그러한 장면을 보고 싶다. 네네네. 그렇군요.
아, 재밌습니다. 자, 이 그 수업 방식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 수업은 우선은 이제 작가의 작품에 대해서 프레임워크라는 걸 진행해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작가나 작품에 대한 정보를 제가 먼저 강의하는 게 아니라 직접 직관적으로 감상할 수 있도록 작품을 먼저 제시해 드려요. 아까 설명하신 그렇죠. 것처럼. 네. 그래서 그 그림을 보고 난 다음에 나름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제가 워크북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 그림은 본인 기준에서 봤을 때 명암이 어때 보이냐, 크기가 어떤 것 같냐, 마음에 드냐 아니냐, 뭐 이런 어떤 기준의 질문들이나 아니면 조형 요소와 원리에 따른 어떤 볼 수 있는 어떤 기준들을 제가 좀 드려요. 그 수업에 맞게끔, 작가에 맞게끔.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면 일단은 막 그냥 유출을 해보시는 거죠. 처음에는 막 어색해 하세요. 그런데 이제 계속 하시니까, 뭐, 이게 좀 이제 주관이 생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유출하고 느낀 대로 그냥 간단하게 써보시기도 해요. 그런 후에 필요하다면은 그 작가의 일생이나 시대 상황에 대해서 조금 제가 정보를 드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보게 해요. 그러니까 그림을 보는 걸 다양한 각도에서 계속 똑같은 경험을 쌓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내 경험을 녹여낼 수 있도록 제가 수체험. 네, 그럼요. 아우, 완전히 익히셨네요. 내 경험을 녹여낼 수 있도록 제가 활동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저희 수업은 그냥 듣고 정보 기입하고 가고 이런 게 아니라 이걸 꺼내야 돼요. 제 거를. 자기 걸 꺼내게 만들어요. 이 그림을 반추해서. 그래서 미술 활동이나 간단하게 글쓰기 활동을 해요. 여기서 이제 미술 활동은 굉장히 그냥 간단한 것들이에요. 왜냐면 부담스러워 하시기 때문에. 고민이 많이 돼요.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데 다들 부담스러워 하시거든요. 근데 어색하지만 어쨌든 곧잘 하시고요. 그런 후에 제일 중요한 건 이 활동들을 가지고 혹은 이 수업에 대한 것을 나눔을 해요. 이야기로. 네, 이게 아주 멋진 그 시간인데요. 다들 안 하실 것 같은데 정말 멋지게 생각을 얘기하거든요. 네. 막 좀 빼시고 막 좀 발표 잘 못해 이러시다가도 이 느낀 감동을 얘기하실 때는 다들 너무 멋진 생각을 얘기해요. 그래서 맨날 감동하거든요. 아, 선생님 이게 지금 저는 대화에 빠져들고 있는데 네. 시간이 많이 흐르고 있는데 네네. 몇 가지 질문만 좀 해볼게요. 네네. 이 강의를 하시면서 어떤 보람이 있으신가요? 전 사실은 이제 아까 이제 미술 대학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그것보다는 우리나라 미술 교육 자체에 대해서 조금 표현 영역에 많이 치중이 돼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표현하는 일은 성인이 되면 뭐 아까 서두에도 말씀하셨지만 다들 좀 멈추고요. 표현을 계속하는 사람들은 전공자고 예술가들이죠. 그렇다면 일반 성인들은 사실 음악을 즐겨 듣듯이 보는 즐거움을 가진 사람이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확신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을 하지만 사실 지방에서 조금 독특하잖아요. 이런 취미를 좀 알린다는 게 쉽지는 좀 않아요. 그래서 반신반의하면서 동구청 동네배움터 사업에 지원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꽤 좋았어요. 그래서 이후에도 제가 자체 강좌를 열었는데 신청하시면서 들으시는 분이 하나둘 늘어났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저희 그 소속 단체의 명이 아트 프로슈머예요. 네, 아트 프로슈머. 네, 수강명이랑 다르게. 이거는 이제 예술을 소비하면서 동시에 생산하는 사람이 되자 이런 뜻이에요. 생산한다는 건 정말로 뭘 하나 보이는 걸 만드는 게 아니라 감상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걸 느꼈을 때도 생산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그렇게 새로운 것을 자기 것을 오롯이 찾아서 너무너무 행복해 하실 때 그때가 정말 보람이 돼요. 네네. 그렇군요. 네, 선생님 그 강의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수강자 계실까요? 사실 정말 한 분 한 분 너무너무 소중해서 딱 한 분을 찝을 수는 없고요.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저희 수업은 사실 닉네임으로 활동해요. 그래서 실명으로 안 하고. 네, 신선한 정보를 파악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나이, 직업, 뭐 원래 역할들은 다 내려놓고 사실 오롯이 자신으로 참여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자기의 경험을 녹여서 이런 생각을 말하게 될 때
솔직하게 오픈하면서 이 본인의 경험적인 상황과 오버랩이 되니까 종종은 이제 막 힘들었던 상황들 혹은 지금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기도 하시고 또 그걸 듣고 있잖아요. 네. 어떤 상대들이. 네. 네. 그러니까 그걸 또 같이 그 자리에서 위로를 하고 네. 그래서 저희는 좀 이렇게 술 마시지 않고도 좀 끈끈해진다. 네, 이런 에피소드들이 좀 있어요. 그렇군요. 이거는 집단 심리 상담 프로그램 비슷하게 같아요. 그런 역할도 또 네. 되더라고요. 네, 네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미술 감상도 하고 나의 마음도 네. 또 위로받고 그럼요. 치료되는 그런 경험도 하는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시간으로 구성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후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쓸미간 그림 감상 수업이 주는 감동과 기대감이 이렇게 커지고요. 수업 날은 공간을 그날 작가의 작품 주제로 공간을 꾸며주시니까 볼거리가 되게 풍성해요. 자연스럽게 폰을 꺼내서 또 찍어서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이렇게 좋은 미술 감상 수업을 나도 알고 또 너도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요. 마지막으로는 수업이 우리 끝나갈 점에는 참여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각자의 마음이 같은 그림들을 서로 이렇게 선택해서 또 소통하면서 생각도 나누고 또 바인드에 자기만의 컬러로 꾸며보면서 이렇게 미술 수업을 잘 마무리할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평소 관심은 있었지만 멀게만 느껴졌던 미술을 수업을 들음으로써 더 재미있고 편안해졌어요. 그리고 어디서든 당당히 내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 자신감도 덤으로 생겼고요. 매주 수업이 기다려집니다. 자, 선생님한테 미술은? 네, 저에게 미술은 덕업일치를 이루게 해주는 사랑스러운 분야. 덕업일치다. 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선생님의 추천곡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뭡니까? 원카 OST인데요. 움파 룸파 들어주세요. Oompa loompa doompity-doo, I've got a tragic tale for you. Oompa loompa doompity-dee, if you are wise you'll listen to me. Dear Loompa Land is both luscious and green, but not conducive to growing the bean. My job was guarding what little we got. You came along and pinched the lot. Hey, why didn't you say something? Well, perhaps I drifted off. Oompa loompa doompity-day. When I awoke, they sent me away. I'm disgraced, cast out in the cold, till I've paid my friends back 1,000-fold. 1,000-fold? You gotta be kidding me! I repeat. 우리 동네 배움터 특별 프로젝트 내가 만든 명언. 네, 출연하신 강사님들의 지혜를 담은 명언을 우리 인류의 명언이 되도록 팍팍 밀어드립니다. 자, 정미자 선생님. 저는 배워서 남주자, 어떤 뜻입니까? 배워서 나누자 이 뜻이고요. 제가 먼저 배워서 우리 회원들을 가르치고 우리 회원들은 이를 가지고 지역 주민들에게 나누는 그런 뜻입니다. 좋습니다. 권수경 선생님. 일상을 예술로, 예술을 일상으로. 일상을 예술로, 예술을 일상으로. 멋있습니다. 어떤 뜻입니까? 사는 것 자체가 사실 기적이잖아요. 그래서 일상이 예술임을 느끼고 예술을 접해서 일상으로 가지고 와서 아트 프로슈머가 많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었습니다. 멋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구 동구 FM 우리 동네 배움터 청취자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로 접어들면서 평생 학습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이 주변에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건강을 잘 관리하셔서 이것저것 동네 배움터의 문을 두드리시고 그로 인해 인생이 즐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권수경 선생님.
네, 지금 동구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동네 배움터 알고 보면 쓸모 있는 미술 감상 강의가 절찬리에 수강생 모집 중에 있습니다. 슬픈 사실은 동구 주민들이 잘 모르셔서 막 다른 구에서 오세요. 그래서 꼭 홈페이지에 오셔서 알쓸미감 신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말고도 무료 강의가 좋은 무료 강의가 많아요. 그래서 꼭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미자 권수경 선생님과 떡과 그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함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달에도 우리 동네 배움터에서는 동네 강사님들을 모시고 재미있는 유익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또 찾아오겠습니다. 안녕.